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기지원 원장입니다. 여름철에 짧은 소매의 옷을 입게 될 때 자연스럽게 노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때 의외로 신경이 쓰이는 피부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법들 혹은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짧은 소매 옷을 입었을 때 신경 쓰이는 의외의 이것, 바로 모공각화증입니다. 모공각화증이라는 것은 닭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모공은 털이 주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그 털이 각질층에 의해서 덮여서 안에가 막혀 있는 경우, 그것이 솟아올랐을 때 보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공각화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팔이 거칠고 오돌도돌한 요철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요철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성 모낭염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모공각화증은 성장기에 급격한 성장을 하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질이 과생성됨으로써 이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피부에 적절한 보습과 윤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질이 과다 생성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리고 피부 자체의 결을 다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내가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내가 노출될 때 너무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레아 성분의 피부 연화제를 도포해서 이 각질을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결을 다듬기 위해서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들, 가령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스티바 A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20크림이라든지 혹은 아크리프 같은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들을 자극감에 주의하면서 조금씩 장기간 도포를 해주시면 결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중요한 행사가 있다, 가령 결혼식이라든지 내가 이날만은 돋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백 레이저 혹은 프락셀과 같은 결을 다듬는 레이저를 통해 이러한 결 그리고 착색을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공각화증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피부의 성향과도 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고민인데요. 등드름과 가드름입니다. 말 그대로 등에 난 여드름, 가슴에 있는 여드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생성이 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각질층이 이를 덮어서 안에 쌓이게 되면서 혐기성 균인 C 아크네균이 증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되는 이런 질환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슴이나 등도 이런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가슴이나 등은 우리가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땀이나 고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극이나 아니면 피지 생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얼굴이나 다른 부위들보다 여드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생긴 여드름과 달리 항상 옷과 마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착색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파인 옷을 입거나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 착색이 고민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너무 심한 염증일 때는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치료에 앞서 기본적인 생활 수칙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땀이나 오물 등을 샤워 등의 적절한 세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땀이 많거나 혹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적절한 세정이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각질을 막는 땀이라든지 다른 기타 노폐물들을 잘 제거를 해줌으로써 기본적으로 피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극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적절한 세정이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보습, 바로 물 마르기 전 3분 이내로 해주시면 피부 컨디션이 정상화되면서 적절한 수분을 머금어 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각질의 과다 생성을 막아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하게 평형을 이루면서 피지 분비의 과다 생성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적절한 세정과 적절한 보습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유독
많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이런 때는 반드시 병원에 들리셔서 경구 여드름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고 바르는 여드름약, 예를 들자면 도포하는 여드름 항생제 혹은 비타민 A 유도체 혹은 BPO 성분의 여드름 도포제 등을 적절히 도포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염증이 발생되는 것도 줄여주고 현재 있는 염증이 흉터나 착색으로 가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절한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면 등드름, 가드름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기는 흉터나 착색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으로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레티놀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다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품으로 되어 있는 제형들을 통해서 보통은 염증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여드름 컨디션을 확실히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 만큼 어떤 피부 자극감 같은 그런 레티노이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적절한 지시를 받아서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지시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치료를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노출되는 부위에 신경 쓰이는 피부 질환들 두 가지, 모공각화증 그리고 등드름, 가드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큰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병변에 조짐이 보이는 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가 더 진행하지 않고 좋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민이 되실 때는 바로 주변에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빠르고 확실한 진료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